13년 전 인류는 이 세계 역사상 최대의 도전에 직면했다. 신비로운 떠다니는 요새가 하늘에 나타나 수많은 괴물들이 출현하면서 인간과 괴물 간의 끝없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인류의 가장 용감한 이들인 레인저들이 이 상황에 맞서 일어나 이 악의 침입자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한 용감한 노력을 시작했다. 그들 중 가장 강력한 이들은 드래곤 키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블루 키퍼, 그린 키퍼, 핑크 키퍼, 옐로우 키퍼, 그리고 그들 중 가장 강력한 레드 키퍼가 포함된다. 13년이 지나도 두 진영 간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마다 새로운 괴물의 물결이 경기장에 내려오고 매번 키퍼들은 그들과 싸워 지구에서 없애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에서의 싸움을 보기 위해 줄을 서는 이 세계에서 하나의 오락이 되었다. 뉴스 리포터는 경기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며 레인저들은 그들 뒤에서 문제를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 마침내 레드키퍼가 등장하고 즉시 그의 지지자들과 팬들에게 둘러싸인다. 그들은 사인을 받기 위해 그 곁에 서 있으며 수백만의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시청하고 있다. 한편 한 젊은 남자가 경기장에 들어서고 즉시 2명의 레인저에게 가로막힌다. 붉은 머리의 남자가 주인공이 이 세계에 새로 온 것 같아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를 보호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전투가 벌어질 아레나를 둘러보며 그곳은 쇼핑몰 못지않은 모습이라고 레드헤드에게 말하고 수년간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 상기시켜 안전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가 떠나려던 찰나 레드헤드가 전단지를 그의 얼굴에 밀어넣으려 하며 그도 레인저군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알고 보니 레인저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며 사실 사람들은 모두 언젠가는 수호자들처럼 강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레인저가 되도록 권장받습니다. 그 남자는 거절하고 떠나려 하지만 금발의 소녀가 그의 팔을 잡고 재고해보라고 하며 저녁이 끝날 때까지 답을 듣기 위해 다시 만나자고 약속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하며 아레나 안으로 들어가고 위를 바라보며 거대한 공중 요새가 그를 위협적으로 내려다보고 있음을 봅니다. 갑자기 요새에서 번개가 터져 나오고 검은 망토를 입은 적들이 땅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별로 감명을 받지 않은 듯 보이지만 곧 먼지가 가시면서 거대한 호랑이, 괴물도 소형 괴물인 더스터들과 함께 도착했음을 보여줍니다. 관중들은 괴물들에게 야유를 보내며 빈병과 다른 쓰레기를 던지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마침내 수호자들이 아레나에 나타나고 레드 수호자가 호랑이에게 괴물들이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매우 어색한 포즈를 취하자 관중들은 큰 환호성을 지릅니다. 호랑이 괴물은 전혀 동요하지 않은 듯 보이고 지구에 사는 호랑이의 원한 때문에 태어났다고 주장하며 동물들이 다시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도록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그는 더스터들에게 자리를 잡고 인간들에게 그들의 진짜 위치를 보여주라고 외칩니다. 즉시 더스터들이 행동에 나서고 그중 한 명이 군중 속으로 돌진하며 칼을 들고 아이를 공격하려 할 때 금발의 소녀가 마지막 순간에 그를 구하고 빨간 머리에게 어머니와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그 사이 호랑이는 음파 지면 폭발을 사용하여 경기장 전역에 충격파를 보내고 빨간색과 노란색 키퍼가 날아가며 여러 야드 떨어진 곳에 착지합니다. 호랑이 괴물은 자신이 그들이 마주친 가장 강력한 괴물이라고 자랑합니다. 빨간색 키퍼는 괴물의 힘이 비범하다고 주장하지만 초록색 키퍼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땅에서 거대한 바위를 집어들어 호랑이 쪽으로 던집니다. 괴물의 웃음은 즉시 공포로 바뀌고 바위에 묻히지만 모두의 놀라움 속에 괴물은 바위를 뚫고 가장 강력한 존재인 트럭군으로 변신합니다. 키퍼들은 즉시 가능한 최강의 위치를 취하고 트럭을 파괴하기 위해 달려가지만 트럭군은 너무 강력해서 한 방에 레인저들을 다른 세계로 날려버립니다. 그들은 모두 바닥에 떨어지고 군중은 이것이 인류의 끝인지 궁금해 침묵에 빠지지만 모두의 안도 속에 키퍼들은 천천히 다시 일어나 궁극적인 공격을 준비합니다. 더스터들은 즉시 호랑이 괴물 주위에 몰려들고 매주 얼마나 과장된 연기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하며 그중 한 명은 이번 주 근무가 아닌
더스터인 파이터 D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는 더 이상 이 드라마에 신경 쓰지 않는다며 연기를 거부하고 다른 더스터들이 싸움이 거의 끝나가니 돌아오라고 소리칩니다. 키퍼들이 궁극적인 폭발을 발사하여 큰 폭발을 일으키고 키퍼들은 함께 모여 포즈를 취하며 군중은 큰 환호로 반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1시간 전 비행 요새의 꼭대기로 돌아갑니다. 모든 더스터들은 이번 주에 키퍼들이 싸울 새로운 흥미로운 괴수를 생각해내지 못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화이트보드에 공룡을 그리지만 파이터 A는 아이디어가 다 떨어졌다며 낮잠을 자러 갑니다. 그들은 라디오 주위에 모여 지구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영감을 얻으려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알고 보니 이 괴물들의 모든 리더는 지구에 도착한 지 1년 이내에 사망했지만 키퍼들은 이 모든 것을 비밀로 하기로 결정하고 더스터들에게 생명을 구하고 싶다면 그들과 휴전을 맺으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더스터들에게 매주 새로운 괴수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대중을 위해 경기장에서 그들과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더스터들은 원하는 대로 몸을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괴수로 변신한 후 키퍼들과 싸우는 척하다가 패배하고 다시 배로 돌아옵니다. 모든 전사들은 각자 디자인을 생각해내지만 그중 어떤 것도 효과가 없을 때 파이터 D가 호랑이를 시도해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전에 호랑이 괴수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좋아하고 백과사전을 참고하여 하는 더스터가 자신의 버전의 호랑이로 변신합니다. 그러나 전사 D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매주 지는 패배자들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들의 지도자가 죽었더라도 세계 정복의 목표를 완수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 순간 그를 비웃기만 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먼지가 가라앉자 전사 D가 나타나 몸을 치유하며 다른 이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지키는 자들에게 더 이상 그들의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매우 초라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달려듭니다. 지키는 자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무엇을 할지 서로 이야기하는데 이는 대본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빨간 지키는 자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이 괴물을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그에게 달려갑니다. 전사 D는 팔을 검으로 변형하고 빨간 지키는 자를 향해 휘두르지만 지키는 자는 다음번에는 대본을 따르지 않으면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한 후 자신의 라이트세이버로 그를 literally 반으로 쪼개며 군중은 승리를 기뻐합니다. 요새로 돌아가면 모든 더스터들은 좋은 공연 후 안도하는 듯 보이고 그중 한 명은 D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 걱정합니다. 결국 D는 동료들을 버리기로 결정했으며 그는 경기장 지붕 위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비디오 시작 부분의 주인공으로 변신합니다. 그가 변신을 완료하자마자 뒤에 문이 열리고 금발의 소녀가 들어와 그가 결정을 내렸는지 묻습니다. D는 섬뜩하게 미소 지으며 레인저가 되는 것이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아마도 모집 시험에 나가야 할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금발 소녀는 그의 갑작스러운 동기에 대해 묻고 그는 단순히 모든 적들을 파괴하고 싶다고 대답하며 드래곤 키퍼의 거대한 포스터를 바라봅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프로그램 담당자들은 10년 전에 비행 요새가 나타나고 괴물들이 그것에서 쏟아져 나와 인류를 파괴하려 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레인저들은 모두를 방어했고 괴물이 나타난 지 1년 후 키퍼들은 마침내 모든 괴물을 파괴할 수 있는 신성한 유물을 찾았습니다. D는 몇몇 고위 관리들과 그들의 기발한 헤어스타일을 보며 계속 달립니다. 그는 새로운 신병들이 전체 일요일 대결이 완전히 각본이 짜여져 있다는 사실을 아마도 모를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그의 실제 적은 그들의 보스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지휘하기 시작한 키퍼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늦게 그는 드래곤 키퍼 본부로 가고 접수원이 그곳에 키퍼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매우 혼란스러워하며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하지만 갑자기 그가 이전에 만났던 빨간머리가 그를 부릅니다. 그는 자신을 신입 레인저인 히바이로 소개하고 금발 소녀가 현장에 도착해 자신을 수지라고 소개한 뒤 히바이에게 D를 방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붉은 머리의 남자는 새로운 신입에 대해 너무 신나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D가 원하기만 하면 시험에 합격할 것이라고 믿는다.
D는 변형된 피부가 매우 약해서 쉽게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한 남자에게서 멀어지려고 하지만 수주가 그를 매우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워하지만 수주는 그들에게 함께 점심을 먹자고 제안한다. D는 인간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한다. 한편 요새에서 다스터스는 서로 다른 유치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한 다스터가 안으로 뛰어들어와 드래곤 키퍼들이 배로 오고 있다고 소리친다. 모두가 무서워하고 키퍼들은 헬리콥터로 도착해 요새에 들어온다. 전사 A는 즉시 앞으로 나가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묻지만 붉은 키퍼는 그들을 때리러 온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전사의 어깨에 팔을 얹으며 그들 모두가 서로 간의 휴전을 맺은 동지라고 주장하고 웃으라고 한다. 하지만 파란 키퍼는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으며 그들 중 한 명이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려 하고 각본을 따르지 않아 레인저들을 배신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요새에 있는 모두가 자신들에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묻지만 D는 혼자 행동했으며 그를 지지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 이를 듣고 파란 수호자는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서 대본을 따르지 않은 배신자를 보여주라고 소리친다. 모두 조용히 서 있고 겁먹은 전사 A는 그에게 D가 어제부터 돌아오지 않았고 어디에서도 그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 파란 수호자는 화가 나서 그의 옷깃을 잡으며 그들이 그를 감싸고 있는지 물어보지만 빨간 수호자는 그들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그들 중 한 명이 수호자를 배신한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 빨간 수호자는 그들에게 DS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얻는 즉시 본부에 알리라고 지시하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추가로 설명한다. 그는 이제부터 요새 안에 거주할 2명의 선임 레인저인 아론과 루리를 소개하며 더스터들은 그들의 감독 아래에서 일할 것이라고 한다. 모두 조용하지만 전사 C는 이 사생활 침해에 격분하여 수호자들에게 그들이 자신들과 상의도 없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소리치며 그들의 얼굴에 다가가려 하지만 파란 수호자는 빠른 뒷손으로 그의 머리를 날려버린다. 그는 한동안 조용해지며 재생된다. 전사 A는 즉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들의 명령을 완벽하게 따르겠다고 약속한다. 빨간 수호자는 마지막으로 힘을 보여주며 거대한 기둥 중 하나를 산산조각내며 만약 누군가 그들에게 배신하려고 한다면 세상에서 그들을 박멸하겠다고 위협한다. 지구에서는 D가 드디어 좋은 음식을 먹고 있지만 제대로 먹는 방법을 잘 모르고 이는 스즈의 관심을 끈 것 같지만 그들은 즉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간다. 그녀는 드래곤 키퍼들이 도시 전역에 여러 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 장소에 머물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히바이는 키퍼들과 레인저들이 괴물과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운동을 개최하고 지역 경찰 사건을 돕는 등 세상을 돕는다고 주장합니다. D는 별 생각 없이 대중이 모든 것이 각본에 따라 진행된 전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슬퍼할 것이라고 말해버립니다. 스즈와 히바이는 완전히 충격을 받고 대화를 멈추고 D는 자신의 실수를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다행히도 스즈가 입을 열어 그가 인터넷에서 모든 전투가 각본에 따라 진행된다는 같은 영상을 봤는지 묻고 D는 즉시 자신의 상황을 구하기 위해 동의합니다. 잠시 후 스즈와 히바이는 스즈가 레드키퍼에게 편지를 전달해야 하고 히바이는 훈련 장소로 돌아가야 하므로 떠납니다. 이 말을 듣고 D는 갑자기 레드레인저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우고 조금 전 2 레인저와 사진을 찍은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그에게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히바이의 얼굴에 집중한 후 그는 성공적으로 히바이로 변신합니다. 그 아이는 겁에 질려 도망치고 D는 스즈를 따라 레드레인저 본부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스즈는 그가 훈련소에 필요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D는 선배들이 오늘은 휴일이라고 주장해서 그녀를 도와주기로 했다고 대답합니다. D가 레드키퍼에게 편지를 전달해도 괜찮은지 물어보자 수즈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동의하고 그에게 편지를 건넨다. 그는 자신의 가방에 스테이크 나이프를 숨기고 있으며 기회가 생기는 순간 레드키퍼를 죽일 계획이다. 수즈는 눈을 스캔하고 그들이 공용실에 들어가자 D는 빨간 옷을 입은 많은 레인저들을 보고 압도당한다.
그는 레드키퍼의 얼굴을 마스크 없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레인저 중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와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묻자 디는 레드키퍼에게 직접 편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대답한다. 그 남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레드레인저라고 거짓말을 한다. 디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공격하려 할 때 수즈가 그를 멈추며 그 남자의 이름은 타케다이고 단지 선배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케다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그의 팔을 잡으며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디는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 두려워한다. 하지만 수즈가 다시 구해주고 타케다에게 물러서라고 말하며 히바이가 후배이니 후배를 괴롭히지 말라고 한다. 그녀는 디의 손에서 편지를 빼앗아 타케다에게 주고 디와 함께 나간다.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디는 레드키퍼의 진짜 얼굴이 그려진 포스터를 발견하고 그가 놀랍게도 엘리베이터에서 레드키퍼가 나와 방으로 걸어오는 것을 목격한다. 디는 즉시 그의 이름을 외치고 그는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며 돌아선다. 디는 이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지만 수즈가 다시 개입하여 붉은 수호자에게 H바이가 그를 매우 좋아하는 팬이라고 말한다. 수호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돌보라고 하고 방을 나가고 수즈는 디를 밖으로 데려간다. 디는 오늘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수즈의 태도가 바뀌며 그의 가방에 숨겨둔 칼을 넘기라고 요청한다. 이 요청에 디는 당황하며 그녀가 어떻게 그것을 아는지 묻는다. 그녀는 다시 한번 칼을 요구하고 디가 그것을 넘기자마자 그녀는 그의 얼굴을 가로막아 베어 그의 진짜 정체를 드러낸다. 그녀는 그가 매우 서투르고 약하다고 말하며 디는 여러 번 그녀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녀는 쉽게 그를 제압하고 디는 자신이 그녀에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그가 붉은 수호자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런 서투른 그가 그를 긁을 수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그가 범위에 들어가 공격을 시도하더라도 수호자는 쉽게 상황을 뒤집고 그를 죽였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디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 그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말하며 그녀도 수호자들이 죽기를 원하고 돕고 싶다고 한다. 그때 히바이가 뒷골목에 도착해 공원 근처에 괴물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다행히도 디는 이제 정상 상태로 변신했고 모두 공원으로 달려갑니다. 괴물은 디에의 유일한 친구인 파이터 F로 밝혀집니다. F는 타케다와 그의 일행에게 쫓기면서 파이터에게 총을 쏘아 그를 계속 다치게 합니다. F가 D를 찾으려고 뛰어다니는 동안 갑자기 레드키퍼가 그의 앞에 나타나 정장을 변신한 후 신성한 무기를 꺼냅니다. D는 그 무기를 알아차리며 그것에 맞으면 파이터조차 재생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F에게 물러나라고 경고하려 참 하지만 레인저는 무기를 충전하고 파이터 백에 발사하여 화려한 불꽃과 빛의 쇼로 그를 파괴합니다. 그의 몸의 조각들이 사방으로 날아가 다시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D는 친구의 죽은 자네를 바라보며 복수를 맹세하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키퍼들을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D는 12년 전 레인저들이 보스들을 물리치고 모든 파이터들을 함께 모았던 회상을 갑자기 합니다. 레드키퍼는 그들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죽거나 생존을 보장할 키퍼들과 연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는 키퍼들이 가졌던 오만함을 기억하며 화가 나서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히바이가 그를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히바이에게 뭘 원하는지 묻기 위해 돌아서고 히바이는 차분하게 D가 그 괴물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그의 상실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D는 놀라서 그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묻지만 히바이는 괴물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승리할 방법이 없으니 그들의 악행을 멈추어야 한다고 계속 말합니다. D는 그가 자신이 괴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묻고 히바이는 자신이 골목에서 디와이스즈의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다고 대답하지만 대개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무리 오래 싸워도 결국 정의는 항상 승리할 것이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이 말에 D는 짜증이 나서 그들이 지난 12년 동안 지구의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왔고 매주 생존을 위해 전사들에게 공연을 강요하고 있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들의 조직을 끝내고 모든 전사들을 그들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히바이는 충격을 받지만 갑자기 종이를 꺼내며
자신이 시험에 합격했다고 주장하고, 기쁘게도 오늘부터 그들은 동료 레인저로서 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디는 좌절감을 느끼고 손을 쳐내며 적과 손을 잡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히바이에게 레인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 뒤 사라진다. 그날 나중에 그는 카페에서 스즈와 만나고, 스즈는 그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디는 오만하게도 정보를 얻으러 왔을 뿐이라고 말하며 일이 끝나면 그녀의 삶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스즈는 그 말에 기분이 상하고 칼을 사용해 디의 머리를 잘라버린 다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먹는다. 디는 머리를 다시 붙이고 그녀가 미쳤냐고 물으며 당황한다. 그녀는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만약 그가 자신에게 배신하려고 하면 즉시 그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경고하여 치욕적인 공개 처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한다. 이 말에 디는 두려워하며 함께 일하기로 동의하고, 이를 들은 스즈는 그가 수호자들을 물리치고 싶다면 그들의 트럼프 카드인 신성한 무기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한다. 신성한 무기는 총 5개로 각 레인저마다 하나씩 있으며, 이 무기들은 수호자들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이 무기를 이용해 불사의 괴물조차도 파괴할 수 있다. 그녀에 따르면 만약 그들이 그 무기를 훔쳐낸다면 수호자들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단순히 재생하고 다시 공격할 수 있는 불사의 괴물을 죽일 수는 없다. 이것은 좋은 계획처럼 보이지만 디는 이러한 무기가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면 수호자들이 그것을 가까이 두려고 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 스즈는 레인저 조직이 그가 생각하는 것만큼 규율이 엄격하지 않다고 말하며 많은 균열과 허점이 있어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에 따르면 수호자들이 바쁘고 그들의 신성한 무기를 보호하지 않는 날은 일요일 결전의 날로 그곳에서 싸울 것이며 그 동안 무기를 훔칠 것이라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곧 일요일이 오고, 이는 모든 사람들이 스타디움 안에 모여 레인저들이 여러 괴물들을 해체하고 파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날입니다. 한편 디와 스즈는 빨간 수호자 본부 밖에 서 있으며 그는 자신의 외모를 빨간 수호자와 일치시키고 스즈의 안내를 받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몇몇 레인저들 옆을 지나가는데 그들은 즉시 옆으로 비켜주고 이는 그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습니다. 그는 무기실로 들어가기 위해 정문을 지나가지만 놀랍게도 조커 타케다가 근처에 앉아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는 왜 빨간색이 이렇게 일찍 집에 왔냐고 묻고, 디는 신성한 무기를 얻고 다시 변신하여 괴물들을 처치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타케다는 잠시 그를 바라보지만 일어선 후 그를 지나가며 그는 자신이 보스임으로 천천히 하라고 말합니다. 디는 즉시 변신 능력을 사용하여 자물쇠를 열고 타케다는 괴물들에 대해 험담을 시작하며 그들이 지구의 쓰레기라고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디는 화가 나지만 스즈는 그에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임무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다행히 그는 평정을 유지하며 주요 방에 들어가 전설적인 무기가 더러운 세탁물처럼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무기를 들고 순간적인 승리에 기뻐하지만 타케다가 그의 머리를 쏴버린다. 그는 땅에 쓰러지고 머리를 재생하기 시작하며 타케다는 그가 괴물 같은 냄새가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웃는다. 디는 이해하지 못하고 만약 실제로 붉은 수호자였다면 자신이 죽었을 것이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타케다는 붉은 수호자는 이런 기습 공격에 절대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다음 그는 디의 얼굴을 계속 쏘아 머리를 부수고 그가 다시 재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파괴한다. 이런 일이 잠시 계속되다가 결국 타케다는 재미를 느끼고 전설의 무기를 잡아 괴물을 처치하려 한다. 디는 그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며 손에 있는 다이너마이트 벨트를 드러낸다. 그는 자신이 어차피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물과 모든 것을 먼지로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한다. 이 말에 타케다는 겁에 질려 무기를 내려놓고 대개 대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하지만 디는 이를 이용해 타케다의 머리를 무기로 가격해 그를 넘어뜨리고 추가로 한 번 더 머리를 쳐준다. 스즈는 그가 임무를 완수한 것을 축하하고 그가 지붕 위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 끔찍하게도 빨간 지킴이가 나타나 그를 내려다봅니다. 디는 샤프트에서 나와 지붕 위에 올라오는데 빨간 지킴이가
그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D는 자신이 우세하다고 생각하고 공격을 시도하지만 지키미는 매번 쉽게 피하며 옆으로 비켜나갑니다. 분노한 D는 멋진 MOM의 기술을 사용하려 하지만 빨간 지키미는 침착하게 그의 다리를 잡고 위성 디스크로 던져 그의 몸의 일부를 파괴합니다. D는 다시 일어나며 거대한 금속 구체를 잡고 그의 팔을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는 떨어진 팔을 다시 붙일 수 있게 되고 지키미에게 거대한 금속 디스크를 던지지만 놀랍게도 빨간 지키미는 이미의 금속 파이프를 잡아 홈런을 치고 그 파이프를 D에게 던져 다시 그의 몸의 절반을 파괴합니다. D는 무기를 쥐고 있던 팔이 잘려나가 지붕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쫓아 점프하여 간신히 잡고 다시 올라옵니다. 빨간 지키미는 단순히 미소를 지으며 D는 그가 아예 노력조차 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빨간 지키미는 사람들이 콘텐츠를 촬영할 좋은 기회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으며 기자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힙니다. 마침내 카메라를 가진 헬리콥터가 도착하고 싸움을 촬영하기 시작하며 빨간 지키미는 최근의 싸움으로 다친 척하며 긴장을 고조시킬 기회를 가집니다. D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블루 키퍼가 그의 얼굴을 걷어차서 그를 땅에 쓰러뜨린다. 모든 키퍼들이 다시 모이고 레드 키퍼는 관중을 위해 연설을 하며 블루에게 일을 마무리하라고 말한다. 블루는 무기를 장전한 후 D의 가슴에 찔러 넣고 그를 해리포터의 마법처럼 폭발시키며 헬륨 풍선처럼 공중으로 날아간다. D가 하늘 높이 올라가자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그들의 조직이 파괴될 것이라고 맹세한다. 그러나 그가 다른 말을 할 수 있기 전에 블루가 손가락을 튕기고 D는 산산이 부서지며 군중은 인류의 승리를 다시 한번 박수친다. 레드는 승리의 영광을 누리며 자신의 소중한 무기를 주우러 가지만 갑자기 그 무기가 사실 D의 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는 그것을 무기처럼 보이게 변형시켰고 실제 무기는 도난당한 것이다. 레드는 할 말을 잃고 경악한 표정으로 서 있는 반면 스즈는 이미 무기를 가져와서 테이블에 놓으며 전사 D가 더 이상 그녀를 도와줄 수 없더라도 키퍼들을 파괴할 계획을 세운다. 레인저 본부로 돌아가서 모든 키퍼들이 함께 모여 점심을 먹으며 관중들을 위한 또 다른 성공적인 일요일을 축하한다. 그들은 모두 키퍼 다음으로 최고 계급의 레인저인 개인 비서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오른팔 역할을 한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과 함께 고위 레인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일하게 노란색 레인저는 혼자 앉아 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스즈가 방에 들어온다. 알고 보니 그녀는 전체 황색 수호자 부서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의 멤버이다. 그녀는 그를 지나쳐 아무 말 없이 앞을 응시하며 서 있다. 청색 수호자는 이에 화가 나서 황색 수호자에게 자신의 후배를 제대로 훈육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하라고 한다. 하지만 스즈는 누구의 험담도 듣지 않을 것이며 청색 수호자가 그녀의 후배에게 힘을 사용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은 비밀리에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하며 방역한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에게도 훈육받을 필요가 없다. 청색 수호자는 이에 분노하는 듯 보이지만 그녀의 후배는 즉시 그를 제지하며 항상 그렇게 화를 내지 말라고 한다. 적색 수호자가 드디어 입을 열어 스즈에게 착하게 굴고 늦어서 사과하라고 말한다. 스즈는 적색 수호자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저 고개를 숙여 사과한다. 그는 이에 만족하며 다시 앉아 식사를 시작하지만 남은 수호자들에게 오늘 실수했다고 말한다. 모두 그를 바라보고 그는 먼지를 치우는 전투 중 신성한 무기가 도난당했으며 전투기를 파괴한 후에도 그것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 때문에 그는 지금 적색 수호자로 변신할 수 없고 단지 외형을 위해 의상을 입고 있을 뿐이다. 비록 꽤 답답하긴 하다. 그는 그들이 전사들과 다루어야 하며 만약 그들이 배신하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다. 스즈는 보관자에게 아마 전사가 그것을 숨기지 않았고 대신 다른 사람에게 줬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지금 그녀가 그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행히도 붉은 보관자는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모두가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며 식사를 시작한다. 모두의 놀라움 속에 그의 후배가 그를 멈추게 하고 보관자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으며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신성한 무기는 인류를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단순한 전세계소가 그 무기를 잃은 것에 대해선 그는 단순히 자신의 직책에서 사임하고 다른 누군가가 붉은 보관자가 되어야 한다. 보관자는 식사를 멈추고 모두가 그들을 강렬하게 바라본다. 보관자는 진지하게 대답하며 그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고 아마 정말 사임하고 백발의 후배에게 직책을 넘겨줘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후배는 즉시 흥분하며 항상 보관자가 되고 싶었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붉은 보관자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보관자는 조용히 일어나 후배를 벽에 부딪히게 하며 그를 조르기 시작한다. 모두가 주니어가 끔찍한 부상으로 피를 쏟는 모습에 충격을 받는다. 그러나 관리자는 주니어에게 그렇게 약하면 어떻게 관리자가 되겠냐고 묻는다. 그런 다음 다른 말 없이 주니어를 무자비하게 펀치에 기절시키고 피로 덮인 채로 앉아 식사를 마친다. 한편 히바이는 디가 패배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며 그가 살아있을지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 한다. 관리자들도 이를 두려워하므로 블루는 자신의 주니어 중 한 명을 데리고 디가 아직 살아있다면 요새로 돌아가거나 바람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바람 방향을 확인하고 괴물을 찾는 임무를 주며 자신은 요새로 가서 확인하겠다고 한다. 한편 디는 어떻게든 생존하여 온몸에 상처를 입고 숲속에 다시 나타난다. 그는 신의 공격을 막기 전에 방 안에서 얻은 폭발물을 사용해 스스로 폭발하여 죽은 것처럼 보이게 했던 것이다. 그는 어느 정도 몸을 추스르지만 신의 공격으로 다친 부위는 스스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는 숲속으로 기어가면서 지금은 죽을 수 없다고, 레인저들을 물리치고 세상을 지배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갑자기 그는 위를 쳐다보며 히바이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본다. 알고 보니 히바이는 디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숲에서 그를 찾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를 동굴로 데려가서 내려놓고 괜찮은지 묻는다. 히바이는 디를 도우러 여기 왔다고 말하지만 전사인 디는 그에게 화를 내고 그를 때리려 하지만 부상 때문에 쓰러진다. 히바이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하고 그의 복부 상처를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래서 응급처치를 제안한다. 디는 그의 도움을 거부하고 물러서라고 말하며 자신의 팔의 일부를 사용하여 복부의 상처를 메꾸기로 결정한다. 그것이 임시 방편이 될 것이다. 히바이는 이에 매료된다. 디는 즉시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팔을 고양이로 변형시키는 기술을 과시하기 시작하고 히바이에게 요청이 있는지 묻는다. 히바이는 그의 손을 그의 얼굴로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디는 이를 매우 쉽게 해낸다. 그 후 히바이는 전사 얼굴의 가면을 만들 수 있는지 묻는다. 디는 자신과 같은 훌륭한 전세계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며 즉시 자신의 가면을 만들어 히바이에게 건넨다. 그는 얼굴에 그것을 쓰고 전사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지만 디는 전사가 되는 것은 매우 존경받는 직업이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히바이는 디가 관심이 없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자신의 배경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히바이는 계속해서 매우 종교적이고 비폭력적인 부모에게 자랐다고 주장하며 그들은 자연의 흐름을 바꾸는 인간을 경멸했습니다. 한번 이바이는 새들로부터 새끼 고양이를 방어하고 싶어 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모든 생명은 똑같이 소중하다고 말하며 심지어 까마귀도 그것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히바이에게 새끼 고양이를 혼자 두고 까마귀에게 찢기게 하라고 강요하며 하나님은 그들이 자연에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후 어느 날 비행 요새가 지구에 내려왔고 사람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바이의 사회병적인 부모는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으며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신에게 항상 보호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는 그가 괴물과 싸우는 레인저들을 지켜보는 것을 발견하고 이 자가 의로운 자는 너무 화가 나서 리모컨을 부수고 거의 TV를 박살낼 뻔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할 수 있고 이 레인저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막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후 어느 날 그들이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바보들은 모두 제단 주위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흰 로브를 입은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 신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이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고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히바이는 밖에 있었고
방에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그의 여동생이 위험하다고 하며 그를 강하게 막습니다. 갑자기 방 전체가 폭발하고 먼지가 가라앉자 히바이는 부모님을 포함한 많은 시체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신은 그와 그의 여동생을 발견하고 그들을 없앨 준비를 하면서 모두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여동생은 그를 밀쳐서 구해줍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여동생은 잔해 아래에 깔려있는 모습이 보이고 부상당한 히바이는 일어나서 그녀 앞에 나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히바이는 현실로 돌아와 어떻게든 살아남았다고 주장하며 언젠가 모든 괴물을 죽여 인류를 구하기 위해 레인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딘은 그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며 만약 그가 충분히 강했다면 동굴에서 그냥 나왔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히바이에게 도망가고 싶다면 도망가라고 말하며 그는 꽤 강하고 조커를 물리쳤다고 덧붙입니다. 히바이는 그가 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확실히 매우 강하고 레드키퍼 팀의 5번째로 강한 멤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딘은 자신이 얼마나 멋진지를 생각하며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레인저가 숲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레인저는 블루의 후배인 해키로 밝혀지며 그는 숲을 나비가칭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바이는 그를 가로막고 부상당한 전사가 다른 방향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딜을 구해준다. 히바이는 잘못된 방향으로 레인저를 혼란스럽게 하려 하지만 이로 인해 해키는 화가 나서 히바이의 목에 낫을 대며 이번에는 틀리지 말라고 경고한다. 다행히 디가 자신을 드러내며 위에서 뛰어내려 해키의 얼굴에 정통으로 가격을 날리며 히바이를 구해준다. 하지만 그의 부상 때문에 레인저에게 별로 효과가 없고 해키는 화가 나서 신의 무기 복제품을 활성화한다. 이 무기는 수호자들의 신의 무기보다 훨씬 약하지만 어쨌든 전 세계는 충분히 강할 것이다. 디는 즉시 도망치기 시작하고 해키는 주변을 휘두르며 디를 부르고 자신을 드러내라고 한다. 그러나 디는 이미 약해진 상태라 계속 숨고 있다가 마침내 해키가 주변의 모든 나무를 부수게 된다. 디는 나무 기둥에서 나오며 속임수를 쓰고 해키의 손에서 무기를 빼앗아 자신이 이제 모든 힘을 가졌다고 웃는다. 그는 공격할 준비를 하지만 갑자기 무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의 손이 타면서 무기를 땅에 떨어뜨린다. 해키는 그것을 주워들고 그가 언제든지 무기를 들 수 있는 특별한 센서를 설치했다고 말한다. 그는 즉시 도망치지만 히바이는 계획을 가지고 그를 따라잡습니다. 해키가 도착했을 때 디는 히바이를 인질로 삼은 척하며 해키가 무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를 처형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놀랍게도 해키는 히바이와 전투기를 모두 죽일 준비를 하지만 히바이가 이미 본부에 연락해 지원군을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해키는 전투기를 처리하기 위해 레인저를 죽이면 안 좋을 것이라는 걸 깨닫고 무기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디가 무기를 주우러 다가가지만 해키는 자신의 이상한 산성 능력을 사용해 그가 무기로 다가가는 것을 저지합니다. 놀랍게도 히바이가 무기를 잡고 해키에게 물러서라고 하며 앞으로 나아가 디의 머리를 잘라내고 그를 협곡으로 차버립니다. 그는 해키에게 일이 끝났다고 말하고 두 사람은 헬리콥터에 앉아 히바이가 밖을 바라봅니다. 알고 보니 히바이와 디는 히바이가 자신의 팔을 잘라내고 디의 가면을 써서 전투기인 척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디는 히바이의 모습으로 변장했습니다. 이렇게 디는 다시 본부에 침투할 수 있고 히바이는 밖으로 빠져나가 함께 레인저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디는 창밖을 바라보며 히바이가 죽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상에서는 부상당한 히바이가 숲을 지나가며 디가 자신이 결코 이루지 못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디는 드디어 다시 도시에 도착하지만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히바이의 기숙사 방에서 잠깐 쉬기로 결심한다. 방 안에 있는 동안 그는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것을 듣고 짜증이 나며 자신의 계획을 더 생각한다. 그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변장이 완벽한지 확인하고 변신에 만족한 후 배의 상처를 메우기 위해 자신의 몸 일부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조금 더 말라 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상처는 여전히 아프다. 그는 히바이와 나눈 대화를 다시 떠올린다. 히바이는 자신을 괴물이라고 주장하며 부모님과 많은 사람들을 죽인 괴물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자신이 여동생과 함께 죽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전에 블루키퍼가 갑자기 나타나 공격을 막고 괴물을 단 몇 초 만에 처치했다고 말한다. 히바이에 따르면 이전의 블루키퍼는 훌륭한 사람이었고 히바이와 그의 여동생을 자신의 자식처럼 키웠다고 한다. 이것이 히바이가 레인저가 되는 것에 흥분했던 이유였지만 실제로 그 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는 이것이 모두 키퍼들이 대중의 돈을 착취하기 위해 만든 사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강제로 인간과 괴물 간의 전쟁을 계속하게 만든다. 그는 D를 바라보며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하지만 D는 그에 대해 할 말이 별로 없다. 전쟁을 끝내는 것은 모든 키퍼와 레인저를 죽인 후 세상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배운 적이 없다. 반면 히바이는 단순히 키퍼들을 폭로하고 싶어 한다. 그는 한번 비밀리에 녹음한 테이프를 대형 뉴스 스튜디오에 판매하려고 시도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가 접촉 지점에 도착했을 때 몇몇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여 그가 도망치게 만들었고 그는 이 문제가 지금 매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이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히바이는 그 후 D에게 전쟁이 끝난 후의 계획에 대해 물었지만 놀랍게도 D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방 안의 이상한 소음 때문에 현재로 돌아오고 모든 수호자들의 죽음이라는 당면 과제에 집중하려고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는 책상으로 가서 반쯤 열려있고 불빛이 깜빡이는 노트북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 기기를 본 적이 없어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서투른 손길로 노트북을 떨어뜨려서 실제로 2개의 조각으로 부서집니다. 그때 그는 히바이가 D가 레인저 본부에 들어가면 아마 동료 레인저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났고 히바이는 그와의 관계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 안에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D가 그처럼 행동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는 창백해지고 즉시 기술부서로 달려가 IT 괴짜에게 자신의 PC를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처음에 괴짜는 거부하지만 결국 노트북을 가져가서 한번 고쳐보겠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그는 히바이에게 여러 개의 ID 카드를 건네주며 그것을 동료들에게 배포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복도를 걸어가면서 괴짜가 레인저로서 아주 친절하다는 생각을 하며 결국 그의 친절함 때문에 괴짜를 죽이기로 결심한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그를 부른다. 그는 도쿄 리벤저스에서 막 나온 것 같은 금발의 흑인 남자가 그에게 다가오면서 혼자서 전투기를 죽인 것에 대해 축하해주는 것을 본다. D는 신분증을 빠르게 뒤적이며 그 남자 이름이 야마라는 것을 알아내고 카드를 건네며 친근하게 행동하려고 한다. 다행히도 야마는 히바이의 친구인 것 같아서 그에게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 묻지만 야마는 근무 시간 동안에는 사실상 통금이라 건물을 나갈 수 없다고 상기시킨다. 그는 바닥 계획도를 보며 자신이 사실상 지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돌아서 관리인 중 한 명을 만날 수 있는지 묻는다. 야마는 그들 팀의 일원이 되고 싶어도 그렇게 하려면 시뮬레이션에서 잘 수행해야 하고 그때만 관리인 중 한 명이 그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정중하게 답한다. D는 랭크도 없는 패배자인 히바이를 마음속으로 욕하지만 야마는 그가 레인저에 합류했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도 곧 다음 빨간 관리자가 되어 모든 여자와 영광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은 그의 상상에 불과했고 어떤 팀에도 선택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야마는 나머지 레인저들은 구내 식당에 있다고 말하며 그곳에서 나머지 카드를 배포하라고 한다. 그의 조언을 따라 D는 구내 식당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여러 레인저들이 앉아 편안히 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그는 카드들을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하며 히바이와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대부분의 카드를 나눠준 후 3장만 남았다. 그는 혼자 앉아있는 흰머리 후보자 중 한 명에게 다가가지만 레인저를 만지려는 순간 그가 팔을 휘둘러 그를 겨우 피하게 하고 D는 바닥에 쓰러진다. 흰머리 남자는 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며 걸어가고 야마는 그가 위험한 사람이라며 그와 엮이지 말라고 경고한다. D는 바닥에 남은 2장의 카드를 주워보려고 하지만 렌저 중 한 명이 그 위에 발을 올리며 물러서라고 한다. 이상한 앞으로 머리의 남자가 2장의 카드를 집어들어 D를 바라보며 자신이 전투기를 죽였다고 자랑하는 불량 친구에게 하나를 준다.
그는 모든 전투기는 약하다고 말한다. D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분노를 억누른다. 그 후 그는 기숙사방으로 돌아가려 할 때 갑자기 뒤에서 불려온다. 그가 돌아보니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름다운 여자가 천천히 다가오며 오랜만에 이야기한다고 한다. D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그들의 눈이 마주치자 당황하며 그녀가 히바이의 여동생이라는 직감에 자신의 생명을 걸기로 한다. 그의 도박은 맞아떨어진다. 그녀는 왜 그가 며칠 동안 자신에게 그렇게 거리감을 두고 있는지 묻는다. D는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녀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변명을 하며 방으로 다시 뛰어간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히바이가 자신의 여동생이 레인저의 일원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욕을 한다. 갑자기 옷장 쪽에서 다시 소리가 나고 그는 그것에 화가 난다. D는 다가가서 옷장을 쾅 열어버린다. 그가 놀라서 본 것은 아름다운 눈이 그를 응시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것에 놀란 그는 도망치려 하지만 그 소녀는 즉시 튀어나와 그를 붙잡고 그의 목에 칼을 겨눈다. 그녀는 즉시 진정하며 히바이가 돌아온 것을 몰랐다고 말한다. 이것을 통해 그는 이 소녀도 지구에 고립된 전사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그가 언제 자신을 방에서 꺼내줄 것인지 묻지만 D가 혼란을 풀기 전에 히바이의 여동생이 밖에서 히바이가 괜찮은지 묻는 소리가 들린다. 전사 소녀는 즉시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모든 레인저를 죽이겠다고 주장하지만 히바이에게는 특별히 예외를 두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녀에게 친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D가 뒤에서 뛰어들어 그녀의 입을 가리고 땅에 밀치며 지금은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히바이의 여동생이 그가 괜찮은지 묻자 D는 방을 정리하고 있다고 변명을 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전사 소녀는 히바이가 훨씬 더 온화한 성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놀라며 그가 왜 이렇게 단호해졌는지 물어봅니다. D는 그녀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정체가 전사임을 밝히며 혼란을 즉시 해소하고 자신의 이름은 D며 레인저들을 내부에서 침투하고 물리치기 위해 여기 왔다고 주장합니다. 소녀는 즉시 머리를 숙이고 그를 공격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지구에 괴물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지금은 숨어 있으라고 말하며 문을 열고 히바이의 여동생을 들여보냅니다. 그는 그녀가 사과를 건네자 배관을 고치고 있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방을 나가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며 그를 막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그녀와 대화를 시도하지만 그녀는 의심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녀는 실수로 칼을 다른 전사가 숨고 있는 찬장에 던진다. D는 즉시 그것을 주워서 그녀에게 건넨다. 이로 인해 그녀의 의심은 더욱 커지지만 그녀가 조사하기 전에 전화가 걸려오고 떠날 수밖에 없다. 갑자기 여자 전사가 찬장에서 튀어나와 D가 이 방에 들어온 소녀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레인저들과 같은 편이라고 비난한다. D는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하지만 그녀는 레인저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지구에서 싸울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를 공격한다. 그녀는 그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한다. D는 이 소녀가 자신의 계획을 망칠 수 있음을 깨닫고 결국 그녀가 하는 말에 따라 행동하는 척한다. 하지만 그가 기회를 얻는 순간 그는 그녀의 머리를 잘라서 상자에 담아 재생하지 못하게 한다. 갑자기 히바이의 누나가 방에 다시 들어와 모든 것이 괜찮은지 묻고 그는 다시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는다. 그의 누나는 그가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레인저 팀에서 탈퇴하라고 말하며 여기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매우 강한 레인저가 되어 언젠가는 세상의 정의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6편을 보려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영웅으로 새로운 세계로 전이 되는 소년에 관한 이 새로운 애니메이션도 꼭 확인해보세요. 그는 계속해서 모욕당하는 것에 지친 괴물로서 인류의 위대한 영웅들에 대한 복수를 결심했다.